안녕하세요. 박홍입니다. 박홍 알레르기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라는 주제 아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 제2편으로 반려동물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면역 키워드는 바로 성분 알레르겐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는데 왜 피부 반응 검사 양성이 나올까? 이 그림은 반려동물 털에 붙어 있는 반려동물의 비듬, 즉 반려동물의 알레르겐입니다. 반려동물의 알레르겐은 작아서 잘 날리고 끈적거려서 옷에 잘 붙는 특성 때문에 쉽게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방문했던 누군가의 옷에 묻어 온 반려동물의 알레르겐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끈적거리는 특성은 또한 주변 환경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오랫동안 잔류하게 만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던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수개월 동안 남아있는 반려동물의 알레르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 알레르겐은 작고 끈적거려서 쉽게 이동하며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반려동물 알레르겐에 노출될 수 있고, 이때 반려동물 특이 IgE 항체가 만들어져 피부 반응 검사 양성, 즉 반려동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소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품종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에 차이가 나타날까?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린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 그림입니다. 이 성분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라는 종의 특징, 즉 공통된 특징입니다. 따라서 치와와를 키우던 셰퍼드를 키우던 품종에 상관없이 반려견 알레르겐 피부 반응 검사 양성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반려동물로부터 나오는 알레르겐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털은 알레르겐의 저장소 역할을 하므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털이 적은 품종 또는 몸집이 작은 품종이라면 실제 알레르기 반응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의 품종보다는 반려동물의 크기, 털의 양이나 길이, 습성들이 알레르기 반응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반려견만 키우는데 왜 반려묘 피부 반응 검사까지 양성이 나올까? 오늘의 면역 키워드인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려묘, 반려견 두 종 간의 공통된 성분 알레르겐이 교차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성분 알레르겐인 캔F와 펠디2는 각각 반려견과 반려묘 혈액 속의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간 교차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반려견 성분 알레르겐 캔F3에 반응하는 특이 IgE 항체를 가진 경우라면 반려묘를 키우지 않아도 피부 반응 검사에서 반려묘 성분 알레르겐은 펠디2와 반응하므로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라면 반려묘 옆에 가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간 공통되는 성분 알레르겐은 비교적 약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반려묘, 반려견 공통되는 성분 알레르겐으로 인해 반려견 알레르기 환자가 반려묘를 키우지 않아도 반려묘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반려묘 알레르기가 반려견 알레르기보다 더 심한가요? 자, 댕이 친구, 냥이 친구와의 싸움을 가져올 수 있는 조금 민감한 질문이네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답을 해드리자면 반려묘 알레르기가 조금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앞서 보신 펠디1은 반려묘의 중요한 성분 알레르겐으로 침샘이나 피부샘에서 분비되는데, 반려견과는 달리 반려묘는 자기 몸을 핥아서 닦는, 보통 그루밍이라고 표현하죠. 습관 때문에
털 속에 다량의 알레르겐이 머물게 됩니다. 또한 반려묘 피부 비듬은 반려견 피부 비듬보다 더 작고 굵어서 홈이 파인 실내 공간에 쉽게 축적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묘보다는 반려견에서 털을 잘 털어주고 목욕을 자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알레르겐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댕댕이 냥냥이 친구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차이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천식 환자를 진료할 때 치료제 A가 더 좋아요? B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A, B 약제별 치료 효과보다는 약을 얼마나 잘 열심히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작은 차이보다 반려묘든 반려견이든 얼마나 환경을 잘 관리해서 알레르겐 노출을 줄이느냐가 반려동물 알레르기의 증상을 조절하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암수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정답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입니다. 다시 반려동물 성분 알레르겐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반려묘 성분 알레르겐인 펠디1은 거세하지 않은 수컷의 침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암컷의 침에서는 적게 발견됩니다. 또한 반려견 캔 F5는 수컷 전립선에서 유래되는 성분 알레르겐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분 알레르겐에 반응하는 특이 IgE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반려동물 암수 성별에 따른 알레르기 증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 알레르기 환자 약 30% 정도는 반려견 성분 알레르겐 캔 F5 특이 IgE 항체만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만일 이런 알레르기 환자라면 거세한 수컷 혹은 암컷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성분 알레르겐 캔 F5 노출이 없으므로 증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임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반려견 알레르겐 전체에 대한 검사만 가능할 뿐 성분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 각각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제 박홍우 처방전입니다. 박홍우 처방전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정리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알레르겐은 가볍고 끈적거려 쉽게 퍼지고 오래 머물 수 있다. 따라서 키우지 않아도 피부 반응 검사 양성이 가능하다. 반려견, 반려묘 사이에 공통되는 알레르겐이 있다. 따라서 반려견 알레르기 환자가 반려묘를 키우지 않아도 피부 반응 검사 양성이 나올 수 있다. 반려견, 반려묘의 품종 혹은 암수에 따른 알레르기 증상의 차이는 가능하지만 아직 임상적인 의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차이보다 알레르겐 노출을 줄이는 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 오늘은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 제2편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 여러가지 궁금증을 면역 키워드인 성분 알레르겐으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반려동물 알레르기 어떻게 이겨낼까 라는 주제하에 오늘 제가 강조한 알레르겐 노출을 줄이는 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댓글 질문에 답을 해드릴 예정이니 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평소 궁금하던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 질문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